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CTO 유승일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는 2018년도 합류를 해서 현재는 기술 총괄로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술 조직의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크루들이 잘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었어요. 저희 학위를 마치고 그래서 구글 조인을 해서 다양한 팀들이랑 좀 일을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인 팀 중 하나가 구글 맵 팀이었거든요. 저는 캘리포니아 있을 때는 제일 좋아했던 햄버거집이 인앤아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인앤아웃을 만약에 찾아줘 하더라도 50km, 100km 떨어져 있다고 보면은 그거를 추천해주거나 검색 결과로 알려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가까운 맥도날드를 추천해주는 게 오히려 더 사용자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재밌게 일을 하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위치 기반 서비스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때 카카오 모빌리티랑 좀 연이 닿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출이 일어나서 결제까지 일어나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훨씬 더 맥락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됐고, 근데 한국은 워낙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모바일 시장이 모빌리티 시장으로 좀 많이 더 넘어가면서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것 같다. 그 안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합류를 하게 됐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나갔던 서비스는 카카오네비의 예측 모형을 저희가 딥러닝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연구 동향이 이런 기계학습 모형 자체도 뭔가 사람이 설계하기보다는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서 튜닝하는 AutoML 기술들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적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서비스에 런칭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팀장이나 그런 조직장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리드라고 불리우는 역할입니다. 테크니컬 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라던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확장성 있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약간 역할이 좀 다릅니다. 유관팀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티 앱을 열어보시면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 대리, 내비, 요번에 새로 오픈한 꽃배달, 간식 배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종의 맥락에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실은 한 팀에서 개발을 해서 런칭하기는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 간에 유기롭게, 조화롭게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조직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나,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AI 기술 자체가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된 것들이 시각 정보, 오디오 정보, 자연어 처리와 같은 사람의 인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저 역시도 사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각이나 자연어 처리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독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형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이 청각 정보, 오디오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만큼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고급 방법론을 많이 알고 있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성과가 갈린다고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복잡한 데이터에 복잡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에 단순한 방법론을 적용하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적용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업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이해하는 작업을 꼭 선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정확한 니즈를 이해를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서비스가 좋아지고, 사용자가 좋아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의 핵심에는 사용자의 니즈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한다면 모르면 물어본다.
이 원칙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제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구글 스칼라에 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연구자나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을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해두면 거기에 유관된 논문들이 새롭게 등재가 됐을 때 추천해주는 이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트렌드는 이렇구나,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이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도 이제 논문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이 통찰을 얻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서 일하냐, 어떤 직책으로 일하냐,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주로 방점을 많이 찍고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시장의 외연을 조금 더 확장하고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분간은 좀 집중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향후에 정말 20년, 30년 뒤에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